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머스랜드입니다. 내 땅을 20년 동안 방치하면 남의 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남의 땅을 20년 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1항을 보면 20년간 계속해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좀 생소하겠지만, 실제로 토지 거래를 하다 보면, 특히 시골의 오래된 집터나 농지를 거래하다 보면 점유 취득과 관련해서 이웃 간에 심심찮게 분란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민법의 조항에 따르면 점유로 인한 취득 시효를 완성하려면 방금 말한 것처럼 20년간 계속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마지막으로 등기까지 총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이 점유 취득 시효라는 제도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고, 또한 농지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 필지의 농지 일부분을 옆의 농지가 침범한 사례를 가지고 이 민법 245조 1항의 내용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네, 여기 A와 B라는 사람이 각각 한 필지씩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서로 옆에 나란히 붙어 있고 면적은 각각 1000제곱미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는 30년 전에 이 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이고, B는 25년 전에 다른 사람 소유의 농지를 매입해서 현재까지 계속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A가 농지 일부를 전용하여 창고를 짓기 위해서 경계 측량을 하게 되었는데, 측량을 한 결과 자신의 농지 일부분인 150제곱미터, 약 50평 정도가 B의 농지에 의해서 경계가 침범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 쟁점이 되는 이 부분, 그러니까 B가 침범한 A 소유의 농지인 이 부분을 편의상 그냥 해당 농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A는 해당 농지의 등기 명의인이자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B는 해당 농지의 점유자가 되는 것이죠. 농지가 침범당한 상태는 A가 30년 전에 상속받을 때도 그랬고, 25년 전에 B가 그 농지를 매입할 때도 지금과 똑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땅의 경계에 대한 별다른 이의가 없었고, B는 해당 농지를 현재까지도 계속 자기 땅처럼 경작을 하면서 점유를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A가 B를 찾아갔겠죠. 찾아가서 이런 사실을 알리고 그에 대해서 따졌더니 B는 지금까지 자기도 몰랐던 일이라면서,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해당 농지를 원상복구하고 돌려주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일단 좋게 마무리가 되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 B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은 했지만 왠지 썩 내키지가 않았는지 여기저기 물어도 보고 나름대로 자기도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서 알아봤던 것이죠. 그리고는 아직까지 원상복구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사례는 농촌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경지 정리가 잘 돼 있는 농업진흥 지역의 농지들 말고는 그 외의 지역의 농지들은 오랜 세월 동안 경작을 하는 과정에서 그 경계나 면적이 변형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A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 땅이라는 걸 몰랐다는 게 황당하고 억울하겠지만 B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20년 넘게 내 땅인 줄 알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게 된다면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전 소유자들끼리 농지의 경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약속이나 사정이 존재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만일 B가 그냥 순순히 인정하고 해당 농지를 돌려준다면 그동안 농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대가로 사용료에 준하는 부당 이득금을 A에게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례에 대해서 일단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이 될 수 있는지 그 요건들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건은 점유자는 해당 농지를 20년 이상 계속 점유를 해야 합니다. 점유 기간 동안 해당 농지의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현재를 기준으로 역산해서 점유자가 20년 이상만 점유를 하면 된다는 것인데요. 이 사례에서는 해당 농지는 지금까지 30년간 소유권의 변동이 없이 A의 소유였고, B 또한 그 농지를 25년 동안 계속 경작을 해왔기 때문에 20년 이상의 점유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현재부터 소급해서 20년 이상만 점유를 했다면 점유를 시작한 기산점을 언제로 정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기산점이 어디건 간에 취득 시효는 이미 완성이 된 것입니다. 만일 이 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경이 된 경우라면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경우는 일단 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의 점유는 계속적인 점유이어야 합니다. 도중에 일정 기간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아니면 점유에 공백이 생기면 새로 점유하는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를 점유한다는 건 그 위에다가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집을 지어서 거주를 하거나 사실상의 이런 배타적인 지배를 의미하는데, 농지에 대한 점유는 다름 아닌 경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농지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자경을 하든 임대를 주든 반드시 경작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앞의 사례는 B가 25년 전에 매입한 이후로 자기가 계속해서 직접 경작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 해당 농지의 점유 기간에 대한 요건은 성립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점유는 자주 점유이어야 합니다. 점유 취득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면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데요. 자주 점유란 처음부터 이 땅이 내 땅이라 생각하고 점유를 한다는 뜻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렇게 생각할 만한 점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주 점유라는 말 자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심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왜 내 땅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원인이 존재해야 하고, 자주점유는 그 사실에 기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매매에 의한 취득이 되겠고, 기타 증여나 교환, 상속 등 이렇게 소유권의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취득을 했다면 그 땅이 내 땅이라 생각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반대로 임대차나 위탁경영, 소작, 아니면 주인이 없는 땅을 무단 점유해서 경작하는 경우는 절대로 자주 점유가 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 땅이 아닌 걸 인정하면서 점유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권한으로는 100년, 1000년 점유를 한다고 해도 타주 점유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주 점유를 하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점유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경계로 쓰는 담장이나 울타리, 그리고 논이라면 그 경계를 구분짓는 논둑이나 이랑, 수로 등으로 내 땅과 남의 땅의 경계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시각적 구분이 없이 경계 자체가 모호하다면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는 침범의 정도가 일정 면적 미만이라야 합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면 자주 점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상 내 땅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실제로 내가 점유하는 면적은 그보다 훨씬 넓은 15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 이런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면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됐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정도의 오차는 서로가 인지를 못할 수도 있지만 상식적인 범위를 넘는 면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도 자주 점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매매 계약 같은 확실한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처음 점유를 시작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점유하게 된 것이고, 그런 사실을 인지한다는 자체가 자주 점유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그 면적의 기준을 20%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타주 점유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면적을 침범했고, 또한 25년 전에 B가 매매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확실한 점유 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주 점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평온하게 점유를 해야 합니다. 평온하다는 말은 어떠한 강압이나 다툼이 없이 점유를 해야 하고, 점유자가 점유하는 동안 소유자가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시효가 완성되기까지 이러한 점유 상태가 쭉 이어져야 합니다. 앞의 사례를 보면 A가 농지 전용을 위해서 새로 측량을 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자신의 농지가 침범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B의 평온한 점유가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점유는 공연한 점유이어야 합니다. 공연이라는 뜻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라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외부로 드러낸다는 말인데요. 말하자면 상대방인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그 주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누구에게도 본인이 그 땅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점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남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만 주장할 수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점유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완성 시점에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 건 특정한 상대방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소유자가 점유 취득 시효를 인정하고 그냥 이전 등기를 해준다면 다툴 일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점유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을 득해야만 그 판결문에 기한 등기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앞의 사례를 종합을 해보면 B는 일단
해당 농지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를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A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A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소송에서 A는 B의 시효 완성을 반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해당 농지의 취득 시효가 완성되고 난 후에 그 취득 시효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그 사이에 A가 제3자에게 농지를 팔아버리면 B는 농지를 매수한 제3자에게는 대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제3자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B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완성한 점유 취득 시효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B가 이 점유 취득 시효라는 제도 자체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차일 피일 미루다가 권리 행사의 시기를 놓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A에게나 B에게나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 농지의 예를 들어서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는 한 필지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사례에서처럼 일부 침범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특히 경지 정리가 안 돼 있는 농지라든가 그동안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토지들을 매입할 때는 먼저 그 경계를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유자가 되건 점유자가 되건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서로의 관계를 떠나서 점유 취득 시효를 먼저 따져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농지를 매입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